프로포폴.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짧은 한 단어가 지하 창고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낡은 전등 아래 채화영은 묶인 채 강백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강백호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안에서는 이강혁의 힘겹고 갈라진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프로포폴. 오장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숙희는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곧바로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약 이름 하나 나왔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강백호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이강혁 씨가 왜 그 단어를 꺼냈을까요? 채화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병원에서 약 이름이 나온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이 나오는 게 이상해. 오장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서린이가 죽었습니다. 채화영은 오장미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마서린이 죽은 게 전부 내 탓이야? 너희는 항상 그래. 무슨 일만 생기면 나부터 물어뜯지.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훔쳐갔어. 그리고 그 아이가 진실을 알자 죽음으로 몰았어. 채화영은 정숙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희. 기억 돌아왔다고 아주 세상이 내 편인 줄 아나 본데 증거 없이 떠들지 마. 마대창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아직도 증거 타령이냐? 채화영은 마대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요. 회장님. 증거 없이 사람을 죽였다고 몰아가면 안 되지요.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강백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원하셨으니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채화영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백호가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그날 마서린 씨는 갑자기 사망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수술 직전 추가 투약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는 기록에 남기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달됐습니다. 정숙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공식 기록과 실제 투약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이강혁 실장이었습니다. 녹음이 멈췄습니다. 채화영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 웃었습니다. 간호사 하나 녹음해 와서 날 잡겠다고. 강백호는 말없이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채화영은 더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내가 지시하는 걸 봤대. 내가 약을 넣는 걸 봤대. 아니잖아. 방금 뭐라고 했어? 이강혁이 전달했다며. 오장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남한테 넘기려고요? 채화영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넘기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병원 안에서 움직인 건 이강혁이야. 난 몰라. 그 인간이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강백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 말 이강혁 씨에게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 당신이 지금 누구를 버렸는지 그 사람도 알아야 하니까요.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백호,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버린 만큼 진실이 나올 겁니다. 마대창이 짧게 말했습니다. 들려줘라. 강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강혁은 채화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이강혁이 한 짓이야. 병원 안에서 움직인 건 이강혁이라고. 난 몰라. 이강혁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강백호가 물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강혁은 마른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최 대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이강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백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버려졌습니다. 이강혁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가 날 버린다고요? 이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준호 씨가 될 겁니다. 그 말에 이강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마서린 씨를 병원으로 보낸 사람. 최화영은 결국 그 이름을 꺼낼 겁니다. 이강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강백호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은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끌어들이지 마. 강백호가 물었습니다. 강준호 씨를 지키고 싶습니까? 이강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우습겠지요. 우습습니다. 이강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 애까지 최화영 방패로 세우게 둘 수는 없습니다. 강백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최화영이 직접 지시한 흔적 어디 있습니까? 이강혁은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강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비상폰이 있습니다. 강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대표실 금고 안쪽. 가짜 서류함 뒤. 최화영 씨가 당신하고만 연락하던 전화입니까? 이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 그날 지시가 남아있을 겁니다. 강백호는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합니까? 이강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준호까지 죽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강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강백호와 오장민은 곧바로 비상폰을 확보했습니다. 최화영이 숨겨둔 전화기는 대표실 금고 안쪽 가짜 서류함 뒤에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그 작은 휴대폰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죠? 강백호는 전원을 켰습니다. 오래된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두 사람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준호가 서린이를 병원으로 보내면 당신이 마무리해. 프로포폴 기록 남기지 마. 오장민은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서린이가 이렇게 간 거네요. 강백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술이 아닙니다. 지시입니다. 오장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화영, 이제 못 빠져나가요. 강백호는 비상폰을 조심히 챙겼습니다. 이제 법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지하창고로 돌아온 강백호와 오장민은 최화영 앞에 섰습니다. 최화영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뭘 찾았는데 그렇게들 눈에 힘을 줘? 오장미가 비상폰을 들었습니다. 당신 비상폰. 최화영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오장민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준호가 서린이를 병원으로 보내면 당신이 마무리해. 프로포폴 기록 남기지 마. 정숙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마대창의 눈빛이 무섭게 가라앉았습니다. 최화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조작이야.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비상폰에서 나왔습니다. 이강혁이 조작한 거야. 기기 기록도 발신 기록도 확인될 겁니다. 수사기관이 보면 더 명확해지겠지요. 최화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사기관? 너희가 날 여기 가둬놓고 수사기관을 들먹여. 강백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낼 겁니다. 마대창이 강백호를 봤습니다. 강백호는 이어 말했습니다.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마대창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이대로 살려보내자는 거냐? 강백호가 대답했습니다. 보내는 게 아닙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겁니다. 정숙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죗값 받아야 해요. 오장미도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끝내면 안 돼요. 설인이랑 아빠 억울함을 세상 앞에서 밝혀야 해요. 마대창은 한참 동안 채화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채화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죽는 건 너무 쉬운 벌이지.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대창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화영, 넌 여기서 조용히 사라질 자격도 없다. 살아서 내 죗값 받아라.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대창, 당신도 무사할 것 같아. 날 가둔 거 그거 죄야. 마대창은 담담히 받아쳤습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 하지만 내 죄까지 사라지진 않아. 채화영은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강백호는 확보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전직 간호사의 진술서, 이강혁의 진술, 채화영의 비상폰 메시지까지. 이제 채화영은 더 이상 지하창고 안의 비밀로만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강준호는 마대창 저택 본체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진홍주의 보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채 대표님 미국 지사로 갔다는데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여권도 그대로예요. 강준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미국 지사가 아닙니다. 마대창이 숨긴 것입니다. 강준호는 본체 거실에 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강백호가 먼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내가 판을 짠 거야? 강백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강준호 씨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채화영이 본체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드림호텔 대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도끼와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강준호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강준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내가 왔구나. 빨리 나 데리고 나가. 이 사람들이 날 가뒀어. 강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초조해졌습니다. 준호야, 뭐해? 빨리. 강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준호 씨, 이 메시지부터 보십시오. 오장미가 비상폰 기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채화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읽었습니다. 준호가 서린이를 병원으로 보내면 당신이 마무리해. 프로포폴 기록 남기지 마. 강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채화영의 죄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외면했고 외면하면서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렷한 문장으로 자신이 그 계획 안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강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까? 채화영은 급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합니다. 강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이용당했는지 이제 중요합니다. 채화영은 순간 표정을 바꿨습니다. 애원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독한 생존 본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서린이를 병원으로 보낸 건 사실이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을 노려봤습니다. 채화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만 죄인이야?
그날 움직인 건 준호야. 서린이를 병원으로 보낸 건 강준호라고. 강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서린 씨를 병원으로 가게 한 건 맞습니다. 최화영은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들었지? 준호가 한 거야. 하지만 강준호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지시였습니다. 최화영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강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죗값 받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제 뒤에 숨게 두진 않겠습니다. 최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해? 강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배신은 대표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릴 카드였던 거죠. 정숙희가 최화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딸 죽이려고 남의 손 빌리더니 내 아들 손까지 피 묻게 만들었구나. 오장미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서린이만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 욕심 때문에 이강혁도 강준호도 전부 망쳤어요. 최화영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다들 잘난 척하지 마. 너희가 뭘 알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때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마대창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주주명부 확인 끝났습니다. 마대창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던 그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최하준 명의 지분. 강백호가 굳었습니다. 제 명이요?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재 드림그룹 최대 주주는 최하준 님입니다. 거실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최하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벅찼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드림그룹의 최대 주주였다는 사실까지 마주한 것입니다. 강준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것까지 강백호였습니까? 최화영은 이를 악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 모두 앞에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했던 거야. 백호 씨가 최하준으로 돌아오는 걸. 최화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화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화영 씨, 마서린 씨 사망 사건과 오복길 씨 사건 관련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화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나 최화영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 사람 같아?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최화영은 강준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야, 너라도 말해. 내가 아니라고 말해. 강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저도 죗값 받겠습니다. 대표님도 받으십시오. 최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준호. 정숙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남의 딸 훔치고 남의 인생 빼앗고 내 아들까지 죄인으로 만들었어. 이제 내가 죗값 받을 차례야. 오장미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건 결국 아무것도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대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화영. 이제 내가 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은 최화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화영은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나. 오장미, 정숙희, 강백호 너희 내가 가만 안 둬. 나 아직 안 끝났어. 강백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최화영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드림은 내 거야. 내가 만든 자리야. 너희가 뺏을 수 없어. 오장미가 낮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최화영의 발악하는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희는 오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장미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아직도 주주명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대창이 낮게 불렀습니다. 하준아. 강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대창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말아라. 내 이름도 내 자리도. 강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장미가 조용히 그의 곁에 섰습니다. 백호 씨. 강백호가 오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오장미는 눈물 어린 얼굴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바로잡으면 돼요. 채화영은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설인이의 죽음, 오복길의 억울함, 최하준이라는 이름, 그리고 드림그룹의 제자리. 모든 것이 이제야 진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